네, 김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별로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시게 되면 굉장히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막말로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울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굉장히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못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주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제 탈퇴 소송은 조합 가입 계약의 어떤 계약상의 하자, 무효 사유, 취소 사유, 해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주택법령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서, 그리고 각종 확약서들, 뭐 무주택 서약서 내지 뭐 조합과 체결하는 여러 가지 그 확약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어, 기본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별로 개별적인 어떤 무효화 사유에 대한 주장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조합 내에서도 조합원별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정형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고 개별 특수성을 상당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소송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가장 일반적인 조합원 임의 탈퇴 소송입니다.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조합원은 탈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표준 규약이나 일반적인 조합 규약에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이미 두고 있고, 그게 어떤 사적 자치,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사적인 계약 관계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조합이 기망적인 행위를 보였다거나 어떤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기나 취소 이런 사유를 주장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그 법원이 어떤 사기, 착오, 해제 이런 사유를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중대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 또 어떤 사기, 착오, 해제 이런 그 법률 요건들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이런 경우 있죠. 뭐 조합이 안심보장 특약을 해가지고 뭐 추가 분담금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것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 또 조합의 어떤 기왕적인 행위로 대표적인 것이 뭐 토지 확보 비율, 그다음에 조합원 모집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속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백했을 경우에 그 사기나 착오 혹은 해제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법령들도 동원이 됩니다. 뭐 약관규제법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모든 무효한 사유를 주장해서 탈퇴를 시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유들도 판례의 경향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동호수 지정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래 판례에 의하면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동호수를 아주 확정적으로 또 보장을 한 경우라면 또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판례의 변하는 경향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사실 핫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유형은 사실 임의세대, 이른바 준조합원 유형입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유형의 문제점을 아시겠는데 사실은 주택법령상 기준일을 해서 보통 인가신청일 기준으로 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법원에 제가 여러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근본적인 주택법령을 탈법하는 이런 조직적인 문제점, 조직적인 이런 준조합원, 이민세대 모집의 문제점을 중시해서 아주 신중하게 하는 법원이 있는 반면 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건 조합원 책임 아니었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좀 치부하는 이런 법원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복불복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주장을 잘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민세대 준조합원은 사실 주택법령상 정상적인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탈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탈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고 반환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탈법성을 좀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민세대 그 조합원 분들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게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률적으로 사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세대 조합원 스스로 약간 어떤 전매, fee를 바라고 조합과 어떤 모종의 그 이러한 준조합원 모집을 용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조합이 보통은 약간 속이는 거죠. 약간 정상적인 조합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 전체적으로는 사기로 볼 여지도 많으나 꼭 그렇게 볼 수 없고 지금 뭐 형사 사건도 제가 합니다만 좀 이것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각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하는 사건을 소개해드리면 민사 사건이었는데 어, 사기로 인한 공동 불법 행위를 주장했는데 그걸 또 받아들인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받아서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연이자까지 전부 다 받아낸 이런 사안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법리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시 좀 기망적인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택법령에 조합원 자격을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 이건 법 위반한 거다. 따라서 무효다. 우리 법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 위반했다고 다 무효인 건 아닙니다. 예, 그게 좀 이제 일반인들하고 법률가들의 차이점인데 이게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게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목적의 그냥 규제에 단속하는 규정 정도, 무효화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해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령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이 효력 규정인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판례가 그 기본적으로는 효력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봐서 이러한 계약도 무효화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조금 문제가 좀 있고요. 이 판례 자체가 첫 번째로는. 그리고 완전히 또 그 무효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원과 조합 간의 어떤 통정을 해서 이러한 효력 규정은 아니라고 했죠.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민법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103조 조항이 있거든요. 일반 규정인데 이런 법리를 동원해서 무효화시킨 여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그 이미 세대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닌데 자격 상실자와 제가 3유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관련된 판례에서 마치 효력 규정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굉장히 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강조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급심 판례가 인용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 먼저 최근 판시인데 이건 과거의 판례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거의 주택법령의 조항에 그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 지금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속 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위반하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나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 내린 판시를 보면 사실 이것도 전형적인 이미 세대에 관한 판시는 아니거든요. 자격상실자 유형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미 세대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은 사실 좀 불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현실의 이미 세대의 계약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자격상 시자 유형은 중간에 자격을 이제 잃어버리시는 경우잖아요. 뭐 세대주유권이라든지. 근데 대부분의 현실의 임의세대 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또 분양대행사를 거치게 되죠. 이렇게 권유에 의해서 너 당신 조합원 자격이 된다. 혹은 나중에 일반 분양 받는데 문제 없다. 그냥 분양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 분양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네, 이런 권유에 의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런 자격상실자 유형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여기다 쓸 수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역시 자격상실자에 관한 유형이긴 한데 이런 판시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라서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시행령 규정 등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마치 또 굉장히 그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례를 또 인용을 해서 하급심 판례들은 임의세대에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 판례를 인용해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법령에 위반돼서 효력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원시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또 불능이 계약의 불능에 대한 법리가 있거든요. 또 새로운 법리를 동원해서 무효로 보는 판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명확한 법리 대법원의 입장이 있는 것은 지금 아닌 상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임의세대 유형은 그래도 법리가 명확하진 않지만 실제 하급심 판례에서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인정된 사안들이 지금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 개별 유형을 또 고려를 해야 되나 그래도 이런 기본적으로 이러한 임의세대 준조합원 모집의 어떤 탈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탈퇴를 시도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합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조정이나 어떤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화해를 통해 조정 화해를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들도 이제 화해를 통해서 업무 대행비를 포함해서 전부 반환을 받았던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자격상실자 유형인데 자격상실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세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조합 가입계약 당시에는 자격이 인정됐으나 사후적으로 요건을 이제 상실하는 조합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예컨대 뭐 세대주 요건을 상실한다거나 뭐 무주택자 요건 상실, 그러니까 아까 소형주택 내지 무주택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자격 상실한 세대주 조합원에게 약간 귀책 사유가 있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을 벗어나는 것 자체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환불 범위에 관한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 계약서나 규약의 해석 등을 통해서 이제 환불 범위를 확정해야 되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의미 있는 판례인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조합원이 고의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그 자체가 뭐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격이 상실하는 것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육지책이죠. 뭐 조합 사업 하다가 너무 조합원들이 고생하시다가 고의적으로 자격을 상실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다는 판례들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반환 범위와 관련돼서도 그 환급 시기 내지 금액 등이 좀 규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법원이 그걸 좀 제한을 해서 뭐 거기 기본적으로 뭐 청구일로부터 30일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거기에 그 조항에 따라서 그냥 반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당 분담금을 마음대로 나중에 의결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반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소송도 있지만 일단 내용 증명을 통해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내용 증명 보낸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의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요새 보면은 이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기잖아요. 과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조합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민세대분이나 이런 뭐 자격상실이었더라도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좀 뭐 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도 있는 이런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팍팍한 상태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시도가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중에도 그 조합의 입장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조정 또는 화해에 의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중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 진행 상황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소송할 때 조합에 받을 돈이 있는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고려를 해서 그게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고 돈을 못 받는 일이 혹여나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고, 또 가압류를 하는 데는 또 공탁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 그걸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 뭐 탈퇴 소송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변호사분들 중에도 이게 막 주장이 막 그 짬뽕이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잘 살려서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